21학년도 수능 34번에서 37번 지문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렌더링을 주제로 한 기술 지문이에요. 우리 기술 지문을 볼 때에는 늘 유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이 기술의 원리와 방법, 요 두 가지를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전에 봤던 기술 지문들에서도 원리나 방법을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기술 질문에서는 요 기술 구현의 원리나 그 방법에 주목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을 읽기 전에 먼저 문제를 통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었을지 한번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34번 문제 먼저 쭉 볼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얘는 일치불일치 문제네. 그리고 앞부분만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원근감, 입체감, 3D 영상, 병목 현상 이런 것들이 있네요. 낯선 용어들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연 영상, 렌더링, 병목 현상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주목해야겠다는 거 아시고 밑으로 내려가면 모델링에 대한 설명을 하겠대요. 모델링에 대한 설명을 하는구나. 모델링의 그 기술의 원리를 잘 파악해야겠다. 그리고 쭉 대충 훑어보니까 삼각형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쵸? 삼각형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보시면서 지문 읽으면서 판단을 해야겠다 생각하시고요. 36번으로 가볼게요. 기억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거래요. 기억의 위치를 파악해 줍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 GPU에 대한 추론이래요. 자, 요것도 한번 쭉 훑어만 볼게요.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건 정점의 위치, 이런 말이 눈에 띄고요. 개수에 대한 것도 모든 선지에 드러나 있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GPU에 관한 내용 중에 뭔가 개수에 관한 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도 주목을 해봐야겠다는 거 판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3D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계획이래요. 요것도 밑에만 한번 보시면 렌더링 단계, 모델링 단계, 모델링 단계, 모델링 단계, 렌더링 단계 이런 게 나오죠. 렌더링 단계와 모델링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만약에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 거기에 주목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면서 지문으로 들어가셨으면 조금 더 원활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어떤 정보에 주목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했고요. 이제 지문으로 올라가서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의 애니메이션은 섬세한 입체 영상을 구현하여 실물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쵸? 요즘 애니메이션들 그렇죠. 실물을 얻은 자연 영상을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와 달리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해서는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쳐야 된대요. 자, 아까 전에 문제에서 봤던 단어들 많이 나오죠. 자연 영상이란 단어도 나왔고요. 3D 합성 영상 3D 이런 내용도 나와 있었던 것 같고 모델링, 렌더링 요거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도 파악을 했었죠. 문제를 보지 않고 왔다면 요 자연 영상에 대한 개념을 빠뜨리고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래서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선지에 나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쳐두고 가시면 됩니다. 자, 모델링과 렌더링은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고요. 이 두 단계를 앞으로 설명을 해주겠죠. 먼저 모델링이 나옵니다. 모델링의 개념이 나왔으면 반드시 밑줄을 끄셔야 되죠. 모델링의 개념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3D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래요. 자, 지금 모델링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개념과 관련된 나열이 나와 있어요.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이러한 개념에 관련된 나열이 나와 있다. 그럼 이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도 밑에 내용은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쭉쭉 나옵니다. 먼저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
나오네요. 모양과 크기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볼게요. 주로 세 개의 정점으로 형성되는 삼각형을 활용한대요. 삼각형 나왔네. 세 개의 정점으로 형성되는 삼각형을 활용해서 모양과 크기를 설정한다고 합니다. 작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을 표현하는 방식이래요. 이러이러한 조합,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을 표현하는 방식이구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 방법으로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 그물 같은 형태를 통해서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쌤이 요 위에 조금 징그럽나? 어쨌든 토끼를 모델링한 사진을 가져왔어요. 요걸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지금 다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죠. 삼각형으로 물체를 구성을 해서요. 그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등을 설정해 주는 거래요. 자, 이 그림을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때 삼각형의 꼭지점들은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정점이 된대요. 그 꼭지점들이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정점이 된다. 정점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이 정점들의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으며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는 물체 고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는다. 정점의 특징이죠. 정점의 개수는 물체가 변형돼도 변하지 않으며 정점들의 상대적인 위치도 물체 고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는데요. 요거를 아까 그 토끼 그림에서 같이 한번 보자면 요 정점들의 개수, 꼭지점들의 개수는 이 토끼의 모양이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는데요. 누가 토끼가 너무 예뻐서 꽉 끌어안았어. 그럼 토끼의 모양이 조금 변형되겠죠. 그래도 이 정점의 개수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는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모양과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모델링에서는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모양과 크기의 고유의 값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질 때는 정점의 개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거나 라고 나와 있죠. 이런 물체가 있다 치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 치면 이게 커지면 이 물체가 바람을 불던지 풍선에 바람을 불듯이 이렇게 이 아이가 커지면 이렇게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진다는 거죠. 기존에는 이 정도였지만 바람을 불면 그 크기가 커지면 이렇게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진다. 그리고 작아지면 반대로 좁아지겠죠. 여기까지가 물체의 모양과 크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뒤로 쭉 가볼게요. 물체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에는 정점들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거리만큼 이동한대요. 자, 여기에서는 공간적인 위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네요. 우리 함수 같은 거 배울 때 그 함수가 평행 이동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다가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거나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거리만큼만 이동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동이나 회전을 설정해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면에는 고유한 색과 질감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대요. 여기에서는 표면 특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는 복실복실한 그 표면 특성을 부여를 하고, 여긴 털이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눈이 있는 부분이니까 맨들맨들한 표면 특성을 부여하고, 이런 식으로 삼각형 면별로 표면 특성을 하나씩 지정해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3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공간에서의 입체에 대한 정보인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마디로 모델링에서 설정해 두었던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물체를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 렌더링이래요. 렌더링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고요. 아까 전에 우리 선지 봤을 때 관찰 시점이라는 말이 34번의 문항에서도 그렇고 35번 문항에서도 관찰 시점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렌더링의 개념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거래요. 요거를 한번 예시를 들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토끼가 원래는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있는 거죠. 3차원의 세계에 있어요. 만약에 요 앞에 상자가 있다고 하면 3차원의 세계에서는 요렇게 상자도 3차원으로 그려 놓을 겁니다. 자, 그럼 렌더링은 뭐냐?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거래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관찰을 하고 싶어. 이 방향에서 관찰을 하고 싶어. 그러면 2차원의 화면에서는 상자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토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 바로 렌더링이라는 거예요. 자, 요건 좀 지우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쭉 렌더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렌더링이다. 전체 화면을 잘 나눈 점이 화소인데, 화소에 대한 개념이 나오네요. 전체 화면을 잘 나눈 점이 화소인데,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하고 각 화소별로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화소값이 부여된대요. 화소라는 개념이 나왔어. 그 개념의 특성이 나와요.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화소값이 부여된대요. 이렇게 두 가지의 특징 잘 잡아둬야 되고요. 화소는 정해진 개수로 화면을 표시하고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화소값이 화소에 부여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렌더링 단계에서는 화면 안에서 동일 물체라도 멀리 있는 경우는 작게, 가까이 있는 경우는 크게 보이는 원리를 활용하여 화소값을 지정함으로써 물체의 원근감을 구현한대요. 이러한 원리를 활용해 화소값을 지정함으로써 물체의 원근감을 구현한다.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화소값을 정해 줌으로써 물체의 입체감을 구현한대요. 자,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이 뭐예요? 모델링의 결과값이죠. 아까 모델링 과정에서 표면 특성, 공간적인 위치, 물체의 모양과 크기와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가 모델링이라 그랬어요.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은 모델링의 결과값이겠죠. 모델링의 결과로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이 나왔는데 그 값을 바탕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화소값을 정해 줌으로써 물체의 입체감을 구현한대요. 렌더링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점은 다른 물체에 의한 가려짐 혹은 조명에 의한 명암, 그림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나와 있죠. 자,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의 화소값이 결정되면 화소값이 다 부여가 되면 하나의 프레임이 생성된대요. 하나의 프레임이 생성이 되면 이를 화면 출력 장치를 통해 모니터에 표시하게 되면 정지 영상이 완성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3문단에서는 렌더링에 관해서 렌더링의 원리, 구현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었고요. 4문단으로 가볼게요. 자, 모델링과 렌더링을 반복하여 생성된 프레임들을 순서대로 표시하면 동영상이 된대요. 프레임을 생성할 때 모델링과 관련된 계산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렌더링을 위한 계산을 한대요. 프레임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모델링과 관련된 계산을 완료한 후 그 후에 그 결과를 이용하여 렌더링을 위한 계산을 한대요. 자, 이때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서 출력의 화소가 많을수록 연산의 양이 많아지고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자, 인과관계 관련된 원리, 인과관계 관련된 서술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되죠. 자,
처리해야 되는 정점의 개수가 많고 화수의 개수가 많을수록 연산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 연산을 처리하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는 데이터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수행한대요. 데이터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수행한다는 특징을 가진 중앙 처리 장치는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면 미처 연산되지 못한 데이터가 차례를 기다리는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면 병목 현상이 생겨서 프레임을 완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나와 있네요. 얘는 지금 CPU의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CPU의 연산 시간상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계가 등장했으면 뭐가 당연히 등장해야 될까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방안, 보완책이 등장을 하는 구조로 이어지겠죠. 그게 바로 GPU라고 뒤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요 병목 현상이 뭔지 아시죠? 병목 현상은 말 그대로 병의 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의 목이 어떻게 생겼어요? 주로 음료수 마시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병의 목이 생겼죠. 그래서 넓었던 길이 갑자기 좁아지면서 여기에서 정체가 생기는 거. 우리 차를 생각해 보면 차가 쌩쌩 달리다가 터널로 들어가는 입구가 갑자기 좁아지게 되면 그 안은 꽉 막히게 되죠. 그런 것들을 병목 현상이라 그래요. 병목 현상의 개념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고 이 뒷부분 가봅시다. 자, 앞에서는 CPU의 한계를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CPU의 그래픽 처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GPU, 그래픽 처리 장치는 연산을 비롯한 데이터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인 코어의 개념도 나왔죠? 데이터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 코어를 수백에서 수천 개씩 탑재하고 있대요. 자, 지금 CPU가 어떤 원리로 데이터 연산을 하는지가 나왔고요. 그 한계까지 나온 다음에 대안장치로 GPU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는 대상은 두 가지죠. CPU에 대한 설명, GPU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요런 경우에는 설명하는 대상이 2개 이상이 된 경우에는 둘의 차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CPU와 GPU의 차이점에 주목을 하면서 읽으셨어야 됐다. 그 차이점을 바탕으로 GPU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하셔서 36번 GPU에 대한 추론 문제를 해결하셨어야 했죠. 자, 그럼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같이 가봅시다. GPU의 각 코어는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연산만을 할 수 있고 GPU 코어에 비해서 저속으로 연산한대요. 이러한 차이점, 비교하는 점 반드시 주목하셨어야 했고요. 그리고 GPU의 핵심적인 특징이 하지만 뒷부분에 나오죠. GPU는 동일한 연상을 여러 번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속으로 출력 영상을 생성할 수 있대요. 그 이유는 GPU는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 전체 코어에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전달한대요. 전달하면 각 코어는 모든 데이터들을 동시에 연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연산 시간이 짧아지게 되겠죠.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해야 하는 경우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에 전체 코어에 하나의 명령어를 전달을 하면요. 데이터가 동시에 연산되어 시간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자, 이런 특징을 잘 이해하시면서 지문 읽기 마무리 하셨으면 됐고요.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볼게요. 1번, 자연 영상은 모델링과 렌더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성된다. 맞죠? 아까 실물을 얻은 자연 영상. 이 말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찍은 영상을 얘기하는 거죠. 1번 맞는 선지고요. 2번, 렌더링에서 사용되는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은 화소값에 의해 결정된다.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이 화소값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아니죠. 화소값은 산문단에서 알 수 있다시피 다른 물체의 가려짐이나
조명에 의한 물체 표면에 생기는 명암, 그림자 등을 고려해서 화소값을 결정해줘서 물체의 입체감을 구현하죠. 근데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은 렌더링 단계에서 되나요? 모델링 단계에서 되나요? 모델링 단계에서 설정됩니다. 모델링 단계에서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면에 고유의 색과 질감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을 하나씩 지정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화소값에 의해서 물체 고유의 표면의 특성이 결정된다라는 인과관계는 맞지 않죠.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은 모델링 단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에서 인을 잘못되게 하거나 과를 잘못되게 해서 내는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인과관계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선지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연습, 지문상에서도 인과관계를 파악하면서 읽어가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3번, 물체의 원근감과 입체감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구현한다. 맞죠? 렌더링 단계에서 물체의 원근감과 입체감을 구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4번, 3D 영상을 재현하는 화면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연산량이 많아진다고 하네요. 맞죠? 우리 4문단에 나와 있었습니다.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을수록 연산의 양이 많아져서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는 게 나와 있었고요. 5번, 병목 현상은 연산할 데이터의 양이 처리 능력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그렇죠.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면 병목 현상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5번도 맞는 선지.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5번으로 가볼게요. 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1번부터 가볼게요. 다른 물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삼각형의 정점들의 위치는 계산하지 않는다. 이게 모델링에 관한 건가요? 아니죠. 이건 렌더링에서 고려할 사항이에요. 물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을 고려하고 조명에 의한 명암, 그림자를 고려하는 건 렌더링에서 고려할 사항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1번 틀린 선지. 2번, 삼각형들을 조합함으로써 물체의 복잡한 곡면을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다. 요 말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몇 문단에 있을까요? 이 문단 6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2번 맞는 선지고요. 3번 왜 틀릴까요? 하나의 작은 삼각형에 다양한 색상의 표면 특성들을 함께 부여한다? 아니죠. 이것도 이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고 나와 있어요. 삼각형 하나의 특성이 부여된다. 다양한 아니고요. 4번, 공간상에 위치한 정점들을 2차원 평면에 존재하도록 배치한다. 모델링은 몇 차원에서 하는 일이죠?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 크기, 공간적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를 모델링이라 그래요. 그래서 2차원 평면 틀린 말이고요. 5번,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관찰 시점을 순차적으로 저장한다. 자, 관찰 시점이 변할 수 있다라는 말 지문에 있나요? 없습니다. 없고요. 일단 관찰 시점과 관련된 건 렌더링의 개념이고요. 렌더링의 개념 중에서도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관찰 시점을 순차적으로 저장한다? 이런 말은 지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5번은 틀린 말이 되죠. 자, 모델링에 관련된 거는 2번 선지가 적합하고요. 자, 36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36번, 기억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아까 GPU였고요. GPU와 CPU의 차이점을 주목해서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6번 풀어본 친구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점의 위치를 연산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선지가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도 정점의 위치를 연산할 때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연산은 전부 다 동일한 연산인가? 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나요? 지문에서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정점의 위치를 연산하는 게 동일한 연산인가는 지문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지문에서 알 수가 없는 내용을 선지로 구성할까요? 아니죠. 선지로 구성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에서 이걸 가정으로 사용을 합니다. 정점의 위치를 계산할 때 동시에 연산을 수행한다면 혹은 동시에 진행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정점의 위치를 계산하는 게 동일한 연산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4번 선지에서는 동일한 연산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면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합니다. 동일한 연산의 경우에서는 GPU에서 병렬적으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데 동일한 연산이 아닐 경우에서는 GPU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가 없죠. 그 차이점을 가정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지에서 묻고 싶은 건 정점의 위치를 연산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어떠한 연산이 동일한 연산일 경우에 혹은 어떠한 연산이 동일하지 않은 연산이어서 동시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GPU와 CPU의 속도 차이나 다른 것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진입 판별을 해보겠습니다. 1번, 동일한 개수의 정점 위치를 연산할 때 동시에 연산을 수행하는 코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총 연산 시간은 길어지나요? 아니죠. 동시에 연산을 수행한다는 걸 가정해 놨어요. 요 선지에서 동시에 연산을 수행하는 코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이라고 가정을 했죠. 연산을 수행하는 코어가 많아져요. 내가 지금 10개의 연산을 해야 되는데 코어가 5개가 있어. 그러면 요거를 2번 돌려야 되죠. 근데 내가 코어가 만약에 10개가 있어. 그러면 한 번만 돌리면 되죠. 자, 총 연산의 시간은 짧아지죠. 점점 코어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산 시간은 짧아지겠죠. 자, 1번은 틀린 선지라고 보시면 되고 2번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10개의 연산을 10개의 코어에서 동시에 진행하려면 여기서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어요. 동시에 진행하려면 몇 개의 연산 명령어가 필요할까요? 1개가 필요하죠. 지금 동시에 진행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해야 한다면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코어에 전송한 후에 전체 코어에 하나의 연산 명령어만 전달하면 돼요. 동시에 연산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1개의 연산 명령어만 필요하다. 그래서 2번도 틀린 선지. 3번 1개의 코어만 작동할 때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연산 시간은 1개의 코어를 가진 CPU의 연산 시간과 같다. 맞는 선지일까요? 틀렸죠. 왜요? 연산 시간과 같지 않아요. GPU가 더 느립니다. 자, GPU에서도 1개의 코어만 작동하고요. CPU도 1개의 코어만 가지고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해놨죠. 거기에서 둘을 똑같이 연산을 시키면 CPU의 코어에 비해 GPU의 코어는 저속으로 연산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연산의 시간은 같지 않아요. 3번도 틀린 선지. 4번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각 데이터의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면 얘는 지금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한다는 거를 전제로 깔고 있어요. 처리해야 한다면 다수의 코어가 작동하는 경우 총 연산 시간은 1개의 코어만 작동하는 경우의 총 연산 시간과 같다고 얘기하네요. 지금 비교하는 것은 코어가 여러 개 있는 것과 코어가 1개만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코어가 여러 개가 있어서 연산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는 동일한 연산을 한 번에 수행할 때 동일한 연산을 한 번에 수행할 때 시간을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만 4번 선지에서는 지금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가정을 깔아놨어요. 코어가 몇 개가 있던지 간에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면 코어가 하나만 있는 것과 다르지 않죠. 여기에서도 코어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서도 하나씩 처리를 해야 되고
코어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서도 하나씩 연산을 순서대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총 연산 시간은 같습니다. 자, 이런 것에서 주목을 잘 하셔야 돼요. 선지 내부에서도 이러한 전제를 깔 수 있습니다. 선지 내부에서도 전제를 깔고 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에서 제시하는 전제를 잘 파악을 하시고 진입 판별을 하셔야 합니다. 자, 답은 4번이고요. 5번 선지,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 연산해야 할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서 처리할 경우 모든 데이터를 모든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은 한 개의 데이터를 한 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과 같다. 여기서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어떤 경우에서도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은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다고 나와 있어요.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 각각 모든 데이터를 전송해야 돼요. 전송은 순차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한 개의 데이터를 한 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보다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 순차적으로 전송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겠죠. 그래서 5번 선지는 틀린 선지입니다. 4번을 정답으로 찍어주시면 되고요. 37번 가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우리가 선지 판별해야 되는지 볼게요. 1번, 장면 1의 렌더링 단계에서는 풍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입부분의 삼각형들의 표면 특성은 화소값을 구하는 데 사용되지 않겠군. 그쵸? 렌더링은 가장 특징적인 게 뭐예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물체에 의해서 가려진 부분은 당연히 화소값을 구하는 데 사용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고요. 장면 2,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의 개수는 유지되겠군. 장면 2에서는요, 풍선이 점점 커진대요. 자, 어떠한 물체가 크기가 커질 때 정점의 개수가 변한다고 했었나요? 아니죠. 정점의 개수는 유지되되 정점 간의 간격이 넓어지는 거죠. 2번 맞는 선지. 3번, 장면 2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겠군. 방금 얘기했죠. 정점의 개수는 유지되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정점 간의 간격만 멀어진다.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선지고요. 4번, 장면 3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들이 이루는 삼각형들이 작아지겠군. 볼게요. 이 말은 풍선의 크기가 작아졌다는 말이죠. 풍선에 있는 정점들이 이루는 삼각형들이 작아졌다는 말은 풍선 자체의 크기가 작아졌다는 얘기인데 장면 3엔 어떻게 나와 있어요? 풍선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모양을 유지했대요. 모양을 유지한 채로 이 네모와 풍선이 함께 멀어지기만 한 거예요. 자, 원근과 관련된 건 렌더링에서 처리할 일이고요. 그 풍선 자체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점들을 이루는 삼각형의 크기는 작아지지 않습니다. 유지되죠. 풍선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시점이 점점 멀어지면서 렌더링 과정에서 원근에 관련된 내용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모델링의 단계에서는 그 크기는 유지된다고 봅니다. 관찰 시점이 점점 멀어지는 것 뿐이에요. 5번, 장면 3의 렌더링 단계에서 전체 화면에서 화소값이 부여되는 화소의 개수는 변하지 않겠군. 맞는 말이죠. 화소의 개수는 정해져 있다고 위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아까 지문 볼 때 화소의 특성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 화소의 개수는 정해져 있다는 거를 봤죠. 그래서 4번을 정답 선지로 꼽아주시면 됩니다. 자, 렌더링과 모델링과 렌더링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모델링과 렌더링 이렇게 두 가지의 단계가 나왔으면 두 가지의 차이점 잘 주목하셔야 되고요. 밑에 CPU와 GPU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도 그 차이점에 주목을 하셔서 독해를 하셨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21년 수능 해설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